차렷 인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네, 방금 소개받은 애플러셋의 손보 파트 뭔가요? 파트장을 맡고 있는 최백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이미 한번 걸렸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네. 여튼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 강의가 조금 더 일찍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여름 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부득이하게 강의가 좀 늦게 됐습니다. 예. 일단 손해보험 시험은 다 보셨나요? 시험 다 붙으셨어요? 예. 아니 뭐 나중에 붙어요. 다 붙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뭐 시험이랑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지금 현재 요 담보들에 대해 가지고 보장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나 정도, 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정도를 제가 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길면 시간이 길다면 되게 길고 짧다면 되게 짧은데 사실은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간략간략하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얘기 드릴 건 일단 저희 사내에서 뭐 저희 손보 파트뿐만 아니라 생보 파트든 언더라이팅 부서든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드는데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희도 이제 경고문이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문제 삼지 않다가 가끔 그런 고객분들이 그걸 들고 와서 따질 때가 있어요. 네, 들고 와서 따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분명히 저희가 최대한 자료에 이런 사항 도움이라는 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관을 까봐야 돼요. 보상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오해를 안 하려면 약관을 다 전부 다 오픈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상품 자료든 뭐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경고 문구나 그런 걸 집어넣더라도 고객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의를 하셔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과정에서도 사내 자료, 교육용 자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설명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PDF나 그런 걸로 제가 PC에도 두고 갈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제휴사에서도 왔다고 하니까, 근데 보통 제휴사 지점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장기보험 얘기만 하죠. 장기보험 얘기. 일단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생명보험이 다루지 않는 거는 다 다룬다. 생명에 관계없는 부분을 다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특정보험이라고 화재보험이 기본인 거고, 화재보험, 특정보험, 해상보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짜리. 희한한 게 많아요. 지금 저도 일반보험을 다 꿰고 있지는 못해서 저희 쪽에 만약에 일반보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손보파트에 일반보험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쪽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뭐 패키지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공장의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배상책임보험까지 같이 아우러져 있는 패키지 보험. 사실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취급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렵죠. 오히려 그래서 어렵죠. 자주 다루게 되면 분명히 내가 그 소화를 할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접하게 되니까. 뭐 여튼 화재보험이든
해상보험이든 손해보험사들의 시작은 다 이렇게 해상보험, 화재보험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그 손해보험사들의 풀네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삼성 화재해상보험, 뭐 현대해상 다 그렇게 시험도 보셨으니까 뭐 예전부터 시작해서 무역하면서 런던 대화지 터지면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장기보험,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하시게 될 거는 장기보험,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있는 보험들이에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상품명 앞에 배당 유무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기보험입니다. 괄호 열고 무, 배당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괄호 열고 유, 그러니까 괄호 열고 무나 유가 적혀 있는 상품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건 장기보험이다, 3년 이상 계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일반 보험들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상품명이 기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화재보험, 패키지보험, 동산보험 이런 식으로. 장기보험은 그렇고요. 배당을 주는 보험도 있어요. 그 연말 정산 하실 이제 한 11월, 12월쯤 되면 영업하시다 보면 고객분들, 직장인들이 많이 연락이 올 거예요.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보험이 있다던데 쩝쩝쩝쩝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보험이 보통 세제적격연금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보험을 개인이 가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년에 400만원까지 그 보험료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세제 개편안에 이걸 600만원까지 늘린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월납, 그러니까 400만원 기준이면 월 한 34만원씩 계속 납입을 하고 묵혔다가 10년이나 그 뒤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못해요. 예전에는 뭐 조금 더 길게 하면 예전에는 세율로 보장을 받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소득세율에 따라 가지고 요 보장 비율이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요. 내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 구간도 높아지잖아요. 그럼 소득 비율도 높아지면 이걸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더 많아지던 건데, 그게 요즘에 이제 바뀐 걸로는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1년에 72만원 한도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내가 나중에 소득이 늘더라도 이게 고정이라,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도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모사 같은 상품이에요. 지금은 세제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 또 연금으로 지급할 때 세금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5.5%인가 세금 떼고 또 지급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객분들이 찾으시면 또 안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유가 있습니다. 배당이 나와요. 1년에 가끔 배당이 나옵니다. 차이는 배당 나오는 상품이면 이율이 조금 더 낮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쨌든 장기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보험일 하는 게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요거 시작할 때만 해도 자동차 보험이 막 다이렉트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야 이런 오프라인 시장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는 상황. 지금 저희 현재 자동차 보험 매출도, 우리 회사 매출도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확 뭐 물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고객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면 전체적인 평균이 엄청 늘었어요. 자동차 보험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안 해요. 스스로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하면 다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다이렉트가 오프라인 그거보다 한 15% 정도, 20% 정도 더 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차종별로 다 다르긴 한데 여기 일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내용도 그 다이렉트가 조금 더 싸더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 아닌 다음에는 보통 나이분들, 저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급급해요. 계약갱신에 급급하지 이걸 미리 보험료를 비교를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두시면 정말 좀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보통 뭐 100만 원짜리라고 해도 10% 건당 1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월별로 한 10명씩 고객을 확보를 해놓고 계속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내가 어쨌든 영업이라는 게 이게 꽝 치는 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함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도 꼭 챙기시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손해보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점장들 강의는 이런 건 자세히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일단은 임보험,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정보는 고객한테 확보를 하셔야 된다. 예, 고객이 일단은 알릴 의무사항으로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고객이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내 이런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 3개월 이내 약 먹은 적이 있느냐, 1년 이내 뭐 재검사, 5년 이내 큰 병에 대해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느냐, 수술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정도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정도의 의료 정보는 내가 저 사람한테 알아내야겠다. 물론 그 청약서를 뽑아가지고 이 알릴 의무사항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받아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청약서가 발행되기 전에 선심사예요. 생보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그 보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손보 같은 경우는 청약서가 출력되기 전에 일단은 심사를 끝내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취미, 위험 취미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월수입, 그 다음에 뭐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술, 담배는 크게 영향 안 끼치고 키 몸무게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월수입도 크게 영향 안 끼치는 것 같은데, 키 몸무게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키 몸무게에 따라 가지고 BMI 같은 게 나와서 그걸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크게 걸리는 거는 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요 또 위험 취미 같은 경우도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안 적는 게 좋겠죠. 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험사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어디 가서 취미생활하다 크게 다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거르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고객이 이제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제 스킨스쿠버 돈 주고 자격증 따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이걸 물어봤더니 되게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기록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게 아닙니다. 보험 가입하는 용도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서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스킨스쿠버를 매년 하고 매달 하고 하는 사람이면 꼭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근데 가끔 뭐 몇 년 전에 동남아에서 뭐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땄어요, 이런 거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적고 난 다음에 튀어나온 게 보통 이게 알릴 의무라는 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5년 이내에 무슨 질병으로 병원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최대한 적으란 얘기지 이거를 틀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적다가 빠진 게 있으면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옵니다. 보험 기록이 있다. 의료를 받은 행위를 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사들끼리 다 공유를 해가지고 얘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걸 한 게 있는데 안 적어줬으니까 다시 이건 잘못됐어, 보완을 해 오세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많이 알아두시고 최대한 그 문제없이 적으면 업무 프로세스가 짧아진다는, 분명히 귀찮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릴 의무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늘 하는 얘기라 그냥 No fucking way! No, baby! No! Yeah, but we're dangerous. Oh my god! Oh dear! Are you filming? Yes, I'm filming! Wow! Wow! I think we have this.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 터질 때까지는 힘이 났었는데 두 번째 저렇게 막 이 영상이 어두워서 그렇지 저 안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폭발이 터졌는데 이게 요거는 그냥 제가 강의 시작하기 높아심에 드린 얘기인데 2015년에 텐진항에서 이런 폭발이 두 번 발생을 해서 거기에 산적돼 있는 자동차들이 다 불탔어요. 지금 요거는 도요타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4,000대가 타서 피해액이 1,600억 원이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현금 보유액이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12조, 지금은 더 클 수 있겠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수출하는데 만드는데 보험을 무지하게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출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걸 통해가지고 보험을 이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보험을 되게 많이 듭니다. 그게 만만찮아요. 물론 저희 같은데 일반 개인 테이프들이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법인팀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외 무역을 하는 큰 대기업은 자기들 소속 보험사를 하나씩 끼고 있죠. 업무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근데 어쨌든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가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4,000대를 한꺼번에 불태울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럴 거면 매번 내는 보험료 그거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냥 보험 같은 거 가입 안 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1,600원 피우 돈 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전적으로 따지면 각종 보험료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메우는 게 더 이득인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내는 비용으로 그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바꿔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는 기업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개인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이제 이 아픈 거 못 참으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만든 거예요. 다 이제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가 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를 100만 원 하게 된다. 그러면 치아보험 5만 원을 들고 있던 사람이랑 안 들고 있던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이런 식으로 거절 처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험이 사고를 한다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위험 회피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물론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게 아플 때 대비하는 거고 큰 병 날 때 대비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A+S에서 오셔가지고 토탈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하시는 과정이라면 재무설계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높으시면 늘 먼저 시작하는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이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시 비해 가지고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13개 회사면 이거는 거진다 지금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보험사는 13개 다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뭐 처브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고객의 선택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13개 회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보험의 보장 항목에 대해 가지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보장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요즘 보험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얘기는 누가 저한테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얘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실손의료보험. 제가 한다면
에다가 안보험 정도 추가. 가장 심플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어쨌든 실손의료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함은 보험사에서 만든 보험이고 네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네가 병원에 가서 쓴 의료비를 내가 다 보전해 줄게. 우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네가 쓴 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 보전해 줄 거야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2003년에 뭐 선보사나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09년 9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보험은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달랐어요. 다 달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기관에서 이걸 봤더니 이거 나중에 보험사들한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약관을 통일해 버립니다. 2009년 10월 이후의 보험들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사를 가입을 했든 가입 내용이 똑같아요. 보장 내용이.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에 있는 누군가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어느 회사든 상관없이 약관이나 보장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 실손보험이라고 그러면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고 통원을 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25만 원 통원비 5만 원의 약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돼 왔었는데 보험사에서 손실이 너무 나는 상품인 거예요. 손실이 너무 나는 상품이고 알련 소리를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계속 개정을 합니다. 상품 내용을 보장을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점점 줄이는 과정으로 축소를 해요. 보시면 표준화되기 전 2009년 9월 같은 경우는 입원 의료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요거를 뭐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데 부담금 100%를 줬어요. 입원 시 썼던 의료비에 대해 가지고 다 돌려줬는데 그게 본인 부담금 90만 원, 아니 90%. 10%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5천만 원, 13년부터 15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90%는 그대로인데 조금 더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80% 보장받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5천만 원 중에 급여 비급여를 나눠서 비급여는 20%를 떼고 주고 급여는 10%를 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들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런 식으로 약관을 변경해 오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6월까지 판매됐던 게 요 착한 실손입니다. 입원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은 25만 5만 원에 요 특약형 요 놈들이 보험사를 괴롭히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따로 가입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요것만 가입을 해라. 보장을 더 받고 싶으면 얘들을 가입을 하되 추가로 돈을 더 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는 이걸 빼놓고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셨으면 됩니다. 이게 작년 6월 버전 지금은 이렇게 못 팔아요.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거는 4세대 실손 큰 줄기는 똑같습니다. 질병상에 각각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이랑 통원을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거는 사실 실손 부분은 오히려 실손을 강의하는 걸로도 2시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건 요거 보시면 비급여 항목은 30% 내가 쓴 돈의 30%는 떼고 받습니다. 점점 보장이 줄어들죠.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늘리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치아나 항문질환 같은 거는 아예 보장을 못 받았는데 요즘 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래서 보장 범위는 늘리되 보장 자체는 줄이는 과정으로 지금 계속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4세대 실손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요게 지금 예전 거 3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15년이었거든요. 얘는 5년입니다. 5년. 15년이라는 얘기는 3세대 실손을 가입한 사람은 적어도 15년 동안은 내가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요 내용으로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얘는 5년짜리니까
실손이 변경된 거 보시면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4,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무시하고 15년 동안 보장을 받다가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줄었으니까 점점 더 보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별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로예요. 예전 실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4세대 실손 갈아타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만약에 실손 가지고 있으시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 갈아타시면 저기 보험료의 1년 보험료 50%를 절약할 수 있어요.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보장 측면에서는 여튼 안 좋아요. 여튼 안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유실손. 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영업 시작을 하면 실손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전에 보험 지금 예전 이렇게 9세대 보험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람, 이제 내가 보험료 나가는 거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면 3년에도 5년에도 그냥 보험료 내고 있다가 통지를 받습니다. 야, 네 보험 이제 3년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이만큼 올라갈 거야. 야, 너 5년 동안 같은 보험료 오래 잘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 보험료 5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요즘 실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이라는 거는 그만큼 묵혔다가 보험료를 인상하니까 확 뜁니다. 이게 작년 초인데 흥국화재 5년 만에 갱신되는 게 36,000원 내던 사람이 13만원 내라는 통지를 받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고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해요. 뭐가 됐든 보험사가 보험을 포기를 하든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고객이 포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손이. 실제로 4세대 실손 출시하면서 손보사나 생보사에서 실손 파는 걸 포기한 회사들이 나왔어요. 큰 회사들은 아닌데 작은 회사들은 요거 어차피 관리하느니 아예 팔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4세대 실손이 이렇다. 3세대 실손보다 뭐가 안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보험료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만 하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건 바꿔야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세대 실손이 안 좋아서 드린 얘기인데 이걸 굳이 고객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4세대 실손 안 좋다고 지금 내는 월 보험료 10만원 계속 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고 선택은 고객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실손 요거 자칫 잘못 갈아타게 했다. 고객이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4세대로 갈아타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 소지가 되게 많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여기 급여 통원 의료비 예전 거 같으면 그냥 통원 나오면 병원 한번 갔다 오면 10,000원씩 받아요. 예전 거 그거 재미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원 같은데 아침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그냥 병원 출근해가지고 한번 잠깐 잠깐 진찰받고 돌아오는 게 일상처럼 하시는 분들은 예전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매월 10,000원씩 찍히는 거예요. 매번이 아니지. 갔다 올 때마다 한 번씩 10,000원 찍히는데 그런 게 없어져요. 내가 월 보험료 10만원을 2만원으로 3만원으로 줄여줬는데 그런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매번 병원 갔다 와서 받던 10,000원, 5,000원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손 관련해서는 어쨌든 팩트만 얘기를 해주시고 선택은 고객한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실손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고 또 실손으로 점점 보험료 받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보험 사기 이거는 지금 끝났죠.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지하철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작정을 하고 했구나. 근데 사실 나쁜 회사들이, 아니 나쁜 회사가 아니죠. 나쁜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어제 뉴스데스크인가 보니까 뉴스데스크에서 2년 전에 고발했던 어느 병원이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바꿔가지고 실손을 받게 해줬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병원장이 실형을 받았대요. 2년형 실형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안과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시면 입원이랑 통원이라는 게 있어요. 입원은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돌아와야 되고, 통원은 왔다 오는 거잖아요. 하루 내에 오는 건데 금액이 다르죠. 예전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오고, 통원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와요. 통원을 하루 내가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1억짜리 2억짜리 치료를 받아도 2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나쁜 병원들에서,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할 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할 때 이거 사실 하루로 끝나는 내용인데 병원에 있으라 그래요.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있으라 그러면 그게 2분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뭐 나쁜 병원, 뭐 강남 주변에 이런 데 가면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제일 먼저 그쪽에서 물어보잖아요. 실손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진짜 백내장 관련해서는 그런 나쁜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실손으로 뭔가를 청구를 해서 받는다.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점점 받기 힘들어질 겁니다.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요구를 하고 뭔가 더 확실하게 네가 백내장을 받아야 됐을 상황이냐를 따질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이걸 말고, 실손 말고, 그 계약자가 실손 말고 내가 그냥 백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가야겠다 그러면 그 수술비는 백내장 수술 받았다 그러면 금방 돈이 나올 거예요. 점점 실손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4세대 실손의 그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손을 점점 청구받는 게 어려워지니까, 백내장 이런 것도 어려워지니까 니즈가 있으면 요거를 10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갈아타고 남은 돈으로 다른 수술비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셔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연말이나 연초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분명히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길게 실손을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엔 제가 오전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1시 이후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딱딱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진단비 정도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사망 보장은 말 그대로 죽었을 때 받는 거예요. 기본이죠. 생명보험의 기본입니다. 손해보험으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목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기보험, 애시당초 요즘에 종신보험 많이 가입을 안 해요. 네, 종신보험을 가입을 안 해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가입을 안 해요.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이건 비하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아줌마들이 많이 영업하는 보험시장에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들이나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정장 딱 입혀가지고 딱 가서 가족이 없어졌을 때의 그런 감정성을 자극해가지고 종신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시켰어요. 오렌지, 프루덴셜 뭐 그런 데서, ING 생명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하던 것도 이제는 안 먹혀요.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나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애시당초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하기 힘들어지고 애도 없어요. 저도 종신보험에 대해 회의적에다가 애 생기니까 가입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종신보험 점점 어려워져서, 여튼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망보험은 어지간하면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라. 종신보험이 비싸면 정기보험 60세까지 70세까지 보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생명 거는 뭐 또 되게 싼 것도 나오고 그쪽에서도 계속 종신보험이 안 팔리니까 보험료 경쟁이 붙어가지고 조금 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비쌉니다. 종신보험 비싸니까 만약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정기보험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손보는 어쨌든 안 좋아요. 사망에 대한 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상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상해 사망은 상해로 내가 죽었을 때, 질병 사망은 병으로 내가 죽었을 때 받는 건데, 손보사의 질병 사망은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뭐가 됐든 안 좋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보장은 생보사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돈이 비싸다 그러면 생보사 그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나와가지고 가입을 하시라라는 얘기인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후유장애. 사망도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내 몸 기관들이 있는데, 내 몸 기관들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고 뭐가 안 좋아져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영구적인 손상이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서 위를 반 잘랐다. 그건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장애를 받는 거예요. 질병 후유 장애로 장애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얘가 드렸던 위암으로 위를 50% 이상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은 평생 30%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30% 손해보고 산다 라고 해서 장애지급률이 30%가 나와요. 요거는 각 회사들 약관 뒤에 보면 장애지급률표가 공이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치아결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5개라기 조금 더 복잡해요. 영구치가 5개가 결손이 되면 5%를 받아요. 다만 그게 시간이 막 예를 들어 1년에 하나씩 빠져가지고 5년 동안 5개가 빠졌어요. 장애지급률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이거 장애지급률 병원에서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 받은 걸 보험사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안 해줄 겁니다. 동일한 시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기, 그래도 근접한 시기에 같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가 5개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인공관절 같은 거 흔히 봤죠. 인공관절은 그 어쨌든 걸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한쪽 당 30%. 그러니까 여기 30%, 여기 30%를 받는 거예요. 부위별로 돼 있어가지고 19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는 질병후유장애 같은 걸 가입을 해놓고 수억을 땡길 수가 있어요. 물론 몸은 거의 좀비 수준으로 돼 있겠죠. 이것도 영구적인 손상, 여기 영구적인 손상. 이론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 항목입니다. 예전에는 손보사만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질병으로 받는 후유장애, 특히 그 퍼센트가 그 예전에 가입하신 분 그 보험 같은 걸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도 퍼센트가 몇 프로 이상, 뭐 20% 이상, 80% 이상 이럴 보장이 된다고. 그럼 사실상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라 그러면 3%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질병 후유장애는 장애율 3% 이상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요게 아직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2억이 가입이 가능해요. 증권을 2개를 해야 돼요. 한 증권당 1억씩. 농협손보, 어린이보험. 그러면 2억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입을 했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위 50%를 절제를 받으면 6천만 원이 나와요. 위는 위대로 따로 하고 뭐 다른 거 한쪽 귀에 5% 청력이 안 좋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따로 나온다는 얘기. 이게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고 이것도 생보가 조금 더 쌉니다. 이제는. 그래서 혹시나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 가지고 니즈가 있으신 분이라면 생보 쪽,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양생명이라든지 ABL이라든지 그렇게 생명 쪽 상품에서 지금 비교를 하면 손보사 거보다 더 싸요. 이거는 손보사도 비싸거든요. 이게 질병 후유장애 아까 전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아까 전에 근시일 내에 5개가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면 발생할 수 있는 노화로 인한 장애도 받기 때문에
80세 만기 질병 후유장애, 90세 만기 질병 후유장애, 100세 만기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80세 만기는 예전에 저희가 한참 팔았을 때 10,000원 안으로 팔았어요. 1억을. 예, 성인보험 뭐 요즘 그렇게 못 팔지만. 근데 그게 90세가 되면 한 3, 4만 원, 4, 5만 원이 되고 100세까지 보장을 하면 10만 원 막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손해보험으로 질병후유장애 가입을 시킬 거면 90세 만기는 적어도 해주시는 게 보장 측면에서 괜찮고, 아예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생보사 쪽으로 가시면 종신으로 받는 게 저희 거 그러니까 손보사의 100세 만기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면 사망도 생보로, 질병후유장애도 생보로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는데 귀찮죠.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질병후유장애는 이걸로 뭐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사실은 잘 안 돼요. 고객분들한테 당장 사인을 청약서에 사인만 한 것만 해도 이게 일인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하기가 좀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보장 얘기를 보면 이제 손보가 좀 많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게 현장 전체적으로 봐도 손보가 조금 더 판매량이 높은 게 이런 게 그냥 한정권에 들어가니까 고객분들이 현미경처럼 다 따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13개 회사, 우리 회사가 13개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고객분 앞에 질병후유장애 하나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13개 상품 제안서를 딱 깔아놓고 아무거나 골라봐 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3개 정도? 3개도 많다. 2개 정도 해가지고 적어도 고객분들이 아 이건 그 내가 저거 너무 대충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비교까지 해줬다라는 정도로는 진행을 해주셔야지 될 거예요. 13개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선택을 못해요. 진단비 빨리 하고 쉴게요. 일단 이제 건강보장,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단비입니다. 얘기하기가 제일 쉬워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걸렸을 때 돈 받을 수 있어. 얘기하기 제일 쉽죠.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니즈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광고에서도 많이 보니까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평생 암을 한번 걸린다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세뇌 당하듯이 광고에서 봐서 암에 대한 니즈는 필요가 없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신규로 가입시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보험시장이 그냥 막말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을 만났는데 한쪽은 보험을 월 보험료를 막 100만 원씩 내고 있는 사람이야. 한쪽은 보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어디가 가입이 더 쉬울까요? 100만 원 내고 보험료 내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보험 가입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보험을 하나도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의 보자를 꺼내기만 해도 그냥 날 다시 안 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기존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거나 더 보장이 넓은 걸 가지고 가거나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갈아타게 만드는 승환계약 시장이에요. 사실상 승환계약 시장이라. 그러면 암 같은 걸 어떻게 하면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암보험은 거의 필수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좋은 거고, 만약에 암보험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암보험 가입했는지를 보고 추가로 가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건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가장 핫 이슈, 지난달에 가장 핫 이슈는 유사암이었습니다. 유사암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암이랑 비슷하다. 보험사에서는 암으로 안 본다는 애들입니다. 기갑경제, 흔히 말하면 갑기경제, 기갑경제 그러는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암 얘들 일단은 암이 아니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갑상선암. 특히 여자분들한테 유사암이 되게 보장이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옛날에는 암보험에 유사암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암을 가입을 하면 너 암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 근데 혹시 네가 암이 아니라 유사암이 걸리면 10%만 줄게. 가입 금액이 20%만 줄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던 게 2018년도에 암이랑 유사암이 분리가 됐어요.
암진단비 따로, 암진단비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면 암진단비 괄호 열고 유사암 제외, 그리고 유사암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따로 가입이 또 안 돼요. 유사암만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암 따로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유사암을 따로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세트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를 하다가 암 진단비 괄호 열고 유사암 제외를 클릭을 하면 유사암과 동시 가입해야 되는 담보입니다 라고 뜨면서 유사암까지 체크가 될 거예요. 이슈는 뭐였냐? 유사암 관련해가지고 유사암 관련해가지고 가입이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1대1로 가입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1대1 가입, 유사암을 3천만 원을 가입을 하려면 보험사에서 야 적어도 너 암은 3천만 원을 가입을 해줘야 유사암 3천만 원을 가입을 해줄게 라고 이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담보만 쏙쏙 해가지고 가입이 안 돼요. 전산에서 걸러져요. 보험사가 좋아하는 담보를 넣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암 1,000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해 사망을 얼마 이상 넣어라. 그런 식으로 조건이 붙거든요. 조건이 붙는데 유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암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안 되고 유사암을 가입을 할 때는 암을 얼마 정도 꼭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암은 충분히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갑상선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사암을 추가로 가입시켜주고 싶은데 암 진단비가 붙어서 와요. 당연히 암 진단비는 비쌉니다. 이 조건이 선보사에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1대 10까지 됐었어요. 유사암을 1,000만 원 가입할 때 암을 100만 원만 가입해도 됐었어요. 경쟁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팔려고 한 거예요. 선보사에도. 근데 그걸 금감원에서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가해서 지지난주인가 해가지고 선보사에 이런 모든 건들이 다 끝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못 팔아요. 적어도 선보사는 1대 0.5. 0.5. 그러니까 유사암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 아무리 2천만 원 가입을 해야 돼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진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실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생보사 쪽은 아직 1대1이 가능해요. 생보사 쪽은.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곧 막힙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대 0.2까지 갈 거예요. 유사암 1,000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안 된다. 유사암 200만 원을 가입하려면 암을 1,000만 원 넣어야 돼요. 네. 유사암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 암을 5천만 원 가입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사암으로 이제 업셀링도 힘들어요. 그럼 다른 업셀링은 뭐가 있느냐? 항암 치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면 암을 걸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이 병행이 되죠. 수술이 안 되는 뭐 혈액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방사선 치료만으로 되지만 기본적으로 고형암이라고 하면 제일 1차적으로 물리적인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약물을 통해서 암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화학 항암제를 계속 썼어요.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리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화학 항암제는 어쨌든 무조건 화학 항암제를 쓰긴 써야 되는데 화학 항암제를 쓰면 화학 항암제는 이 세포가 암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암세포다 싶으면 거기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포 분화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모근세포. 이 모근세포로 공격을 해요. 머리가 빠져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 암 환자 화학항암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화학항암 치료를 받더니 차라리 치료를 안 받고 말겠다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게 화학항암제인데 그거에 면역 표적 항암제나 명약 항암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험 하시다 보면 저기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자주 보셔야 될 때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궁금해서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채널 돌리다가 거기 가끔 나오는데 막 사기암, 말기암인데 이런 거 치료를 받고 나았다라고 하는
특히 폐암 쪽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이게 비싸요. 여보이, 키트루다, 임핀지, 티산들이 이런 거.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돈을 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예전 암보험에는 그런 게 없었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가입하게 되면 혹시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나서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고 나면 거기 가입 금액을 줘요. 그게 보통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진단비 정도에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료도 되게 싸죠. 암 진단비보다 훨씬 싸요. 왜 쌀까요? 간단하게 보험료가 싸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보 같은 거 설계를 하다가 이 담보는 왜 이리 보험료가 싸다? 싸지? 지급받을 일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보험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보험사에서 많이 지급하는 확률을 높아서 암은 그래서 비싸요. 어떻게든 지급하는 게 많은데 표적암은 암보험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싸요. 그 얘기는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대신 암 니즈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가입을 해라. 추가로 가입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약국 가가지고 타이레놀 주세요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약이 먹히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있지는 않아요. 아무나 받을 수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받을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아니면 방사선 치료 로봇 수술 비용,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 각 치료에 관해서 각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예전 암보험에는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암보험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승환계약에 추가로 없애려고 하는 시장이 돼버렸다. 그럼 제일 먼저가 유사암인데 일단 유사암 글렀어요. 제가 보기 글렀어. 이건 진짜 뭐 보험료 비싸가지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표적항암제랑 약물치료 이걸로 일단은 업셀링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이슈가 있었던 게 이거죠. 이게 2022년부터 심포괄속과제가 시작을 되면서 이군 항암제랑 기타 약제가 본인 부담금 5%면 받을 수 있었던 게 본인 부담금 100%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내가 관심이 없으면 사실 모르던 뉴스니까. 심포괄속과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30만원 아까 전에 키트루 지금 이 사람들은 키트루다라는 아까 전에 그 치료제에 대한 얘기예요. 30만원 한번 치료받을 때 내던 게 600만원을 내게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또 정부에서 한 번 물러섰죠. 2022년에 심포괄속과제가 시작이 돼서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예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항암제라면 요거를 계속 적용해 주겠다. 근데 2022년에 와가지고 항암제가 바뀌면 전액 내야 돼요. 포괄수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표적항암 치료제라는 게 내가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을 일도 적지만 혹시나 받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심포괄수까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슈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암보험은 업셀링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5분 쉬었다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진행질환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